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2일 이가 많은 날입니다. 2월 22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씨가 JTBC 장르만 여의도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어제 출연을 해가지고 왜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느냐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도 이 정치 관계를 많이 공부해 본 사람이지만 세계 역사를 봐도 검찰 출신이 지도자가 되는 나라가 없어요. 검찰 출신이라는 게 원래가 전부가 다 부정적인 측면만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위 참 의심을 가지면서도 그땐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김종인 씨가 당시에 선거대책 총괄 본부장을 하다가 그만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혜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된 사례도 없고 그들의 어떤 검찰 시절의 경험이 별로 정치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왜 별의 순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김종인 씨는 한동훈 지금 전 대표한테 내가 한 이야기는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 뭔 줄 아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뿌리가 같다는 것이 제일 약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당신이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줘야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너무나 모든 걸 갖다가 법률적으로만 따지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들 법관 생활, 검사나 판사를 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법률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김종인 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국민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할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야기 나온 부정선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2020년에 황교안 씨가 미래통합당 대표할 적에 그때도 하도 졸라대서 마지막에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세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분위기 자체가 절대로 승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패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씨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2대 국회 대패를 하고 나니까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부정선거 때문에 패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사실은 대통령 당선이 되는 건 어떻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승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대승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이야기라는 것은 논리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정치인이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다른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윤석열, 황교안 두 사람은 자신이 지휘한 총선거에서 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대는 그런 자세가 바로 검사들의 아주 나쁜 속성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선거의 이슈가 뭐냐? 정권 교체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거는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인 리더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난 보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영역이 없으니까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에 한계에 봉착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라는 분은 비교적 정치 신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고에 이렇게 매몰 때 있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로 자기 나름대로 정치를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나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사람이 정계에 복귀를 하면은 무엇을 제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제시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을 변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거예요. 좀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도와주실 생각 있으세요라고 물었으니까, 아니 나는 나 요전에 처음 만나봤어요. 처음 만나봤는데 비교적 이야기를 해보니까 솔직하고 굉장히 깨끗한 인상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제발 좀 이 정치, 우리나라 정치의 못된 버릇인데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만 해서 정치를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거예요. 제발 좀 국민과의 대화를 좀 해라. 국민이 지금 뭐를 갈망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꾸 상대방만 공격해가지고는 아무런 덕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본인 나름대로 자기가 그동안에 체험한 여러 가지 걸 상대로 해서 그래도 이 미래의 희망이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지형이 좀 굉장히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권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김문수 장관이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지층에서 탄핵이 되면은 안 된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그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김문수 지금 장관이 여론조사상의 후보자 1위로 가는 것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층이 몰아서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제일 표가 높게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이 탄핵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그 탄핵의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엄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권 후보로 해봐야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황교안, 윤석열이 퍼뜨린 건데 그것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이고, 검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다만 한동훈의 경우에는 좀 달라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떤 아젠다를, 어떤 주제를, 어떤 구호를 들고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탄핵 인용 이후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는 절대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후보는 자격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